올해 대학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장과 도시는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대도시 서민들은 임금 인상보다 렌트비가 더 급등해 생활고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32만 명 이상이 약물을 과용한 부모들의 사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이 많은 도시 1위는 뉴욕시가 차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6위, 서울은 19위, 워싱턴 DC는 41위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방하원의장이 395표로 하원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을 빼앗겨 추방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2024년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인플레이션, 높은 집값과 렌트비, 대형 회사들의 해고 열풍 등으로 졸업생들의 사회 첫걸음은 쉽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올해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장과 도시는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학창 시절이 왜곡된 좌절된 세대인 2024년 졸업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졸업생들에게는 직업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캠퍼스 채용 웹사이트인 핸드쉐이크에 따르면 올해 졸업한 대학 4년생 중 7.4%가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량 해고 열풍이 부는 테크직에 지원하는 사람은 21%로 작년의 23%에서 2% 감소한 숫자입니다. 대형 테크 회사에서 많은 숫자를 해고했지만 정부직도 테크직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으며 정부직 중 IRS와 보건복지부가 특히 인기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졸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전체 지원자의 9.1%를 유치해 작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취업 지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워싱턴 DC, 텍사스주 텍사스시티, 솔트레이크시티와 보이시가 있습니다. 반면 달라스, 시애틀, 휴스턴, 덴버, 애틀랜타는 지원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안정성 다음으로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위치, 긍정적인 고용주의 평판, 높은 초봉, 유연한 일정, 하이브리드 근무 등이었습니다. 올해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기반을 찾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졸업생 중 58%는 현재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의 46%보다 8% 증가한 수치입니다. 37%의 졸업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22%의 졸업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의 고용주만이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돼 2024년 졸업자들은 자신의 삶의 퀄리티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졌지만 인플레이션과 대량 해고 속에서 안정을 찾아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에 사는 서민들은 임금 인상보다 렌트비가 더 급등해 생활고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에선 임금은 20% 올랐으나 렌트비는 30%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4,1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지난 4년간 임금도 많이 올랐으나 렌트비는 그보다 훨씬 급등해 생활고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4년 동안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 20.2%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렌트비는 같은 기간인 4년 동안 30.4%나 급등해 10.2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특히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렌트비 급등과 임금 상승 간의 격차가 30포인트 안팎을 기록해 서민들, 세입자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년간 플로리다 탐파에선 임금이 15.3% 오른 데 비해 렌트비는 50%나 폭등해 격차가 34.7%포인트나 났습니다.
애틀란타에선 임금이 12.2% 오른 반면 렌트비는 35.6% 급등해 23.4포인트나 차이 났습니다.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임금 상승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급등해 상당한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렌트비 급등과 임금 상승과의 격차는 5.2포인트를 기록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선 5%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년 들어 렌트비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아직도 대도시들에서는 임금 상승을 모두 추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곳의 대도시들 중에서 44곳은 2023년에도 전년보다 임금 상승보다 렌트비가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연간 임금은 1.2% 오른 데 비해 렌트비는 8.6%나 급등해 7.4포인트나 차이 났습니다. 렌트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중위 렌트비는 전국 평균으로 1,98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0.8%, 15달러 오른 것입니다. 2월에는 2.5%, 44달러나 오른 바 있어 렌트비 인상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중위 렌트비를 보면 뉴욕시가 4,121달러로 가장 비싼데 전년보다 2.5% 오른 수준입니다. 보스턴이 3,940달러로 두 번째 비싸며 전달보다 4.3%, 전년보다 2.6% 인상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789달러로 전달보다 2.7%, 전년보다 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3,587달러로 전달보다는 2.4%, 전년보다는 5.14% 올랐습니다. 시애틀은 2,946달러로 전달보다 2%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3% 오른 수준입니다. 워싱턴 DC는 2,657달러로 전달보다 2%, 전년보다 1%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는 2,358달러로 전달보다 0.9%, 전년보다 6.9% 올랐습니다. 애틀란타는 2,113달러로 전달보다 4%, 전년보다 2.8% 올랐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어린이 32만 명 이상이 약물을 과용한 부모들의 사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약물 중독이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 오남용으로 부모를 잃은 미국 어린이 비율이 10만 명당 27명에서 6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약물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총기 폭력에 이어 약물 오남용 사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가 발표한 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한 부모를 둔 미국의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어린이 32만 1,566명이 약물 과용으로 숨진 부모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약물 오남용으로 세상을 떠난 부모를 둔 미국 어린이들의 비율은 10년 전 10만 명당 27명에서 현재는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어른들이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의 절반은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18세에서 64세의 미국인들이 64만 9,599명이나 약물 오남용, 과다 복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물 사망자들 중에 남성이 44만 50명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은 21만 9,550명으로 3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약물 과용으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많이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물 과용 10년간 사망자를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48만 5,600여 명으로 74.8%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8만 2,300여 명으로 1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은 6만 2,600여 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6,900명으로 1.1%, 아시아계는 가장 적은 6,100여 명으로 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숫자는 인구가 많은 백인들이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나 부모 잃은 어린이들을 10만 명당의 비율로 보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어린이들이 10만 명당 187명으로 가장 심각한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인 어린이들은 10만 명 중 76.5명, 흑인 어린이들은 10만 명당 73명이 약물 과용으로 부모를 잃은 아픔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약물 과용으로 사망한 부모들을 둔 어린이들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들의 약물 사망이 그치지 않고 한 가정에서 주로 가장을 잃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는 등 엄청난 타격을 가해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많은 세계 도시들 중에서 미국의 뉴욕시가 1위를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2위, 로스앤젤레스가 6위, 서울은 19위, 워싱턴 DC는 4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1위인 뉴욕시에는 백만장자들이 3만 5천 명, 억만장자들은 744명, 10억 달러 이상 빌리어네어 슈퍼부자들은 6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10억 달러 슈퍼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세계 대도시들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1위는 뉴욕시로 백만장자들만 해도 34만 9,500명으로 주민 24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백만장자는 10년간 48%나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에는 또 1억 달러 이상 가진 억만장자들도 744명이 있으며 10억 달러 이상의 빌리어네어 슈퍼부자들도 6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베이 에어리어로 백만장자들이 30만 5,700명이 있으며 억만장자는 675명, 10억 달러 이상은 68명이 있습니다. 3위는 일본 도쿄이고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영국 런던으로 집계됐습니다. 6위는 로스앤젤레스로 백만장자들은 21만 2,100명이 있으며 억만장자는 496명, 빌리어네어들은 4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위는 프랑스 파리, 8위는 호주 시드니, 9위는 홍콩, 10위는 중국 베이징, 11위는 상하이로 선정됐습니다. 12위는 시카고로 백만장자들이 12만 500명, 억만장자 290명, 빌리어네어 2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위는 캐나다 토론토, 14위는 이태리 밀라노, 15위 호주 멜버른, 16위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차지했습니다. 17위는 휴스턴으로 백만장자들이 9만 900명, 억만장자 258명, 빌리어네어 18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위는 스위스 쭈리히가 차지했습니다. 19위는 한국의 서울로 백만장자들이 8만 2,500명 있으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들은 195명, 10억 달러 이상의 빌리어네어들은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 중에 텍사스 달라스가 21위, 시애틀이 26위, 보스턴이 30위, 마이애미가 33위, 35위가 어스틴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전 세계 41위로 백만장자들이 2만 8,300명이 있고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들은 88명, 10억 달러 이상의 빌리어네어들은 12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지원으로 현재 생존하는 데 성공했으나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을 빼앗겨 추방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추방 결의안이 민주당의 대거 가세로 실패해 존슨 의장은 하원 의장직을 유지했지만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빼앗겨 하원 의장직까지 민주당에 넘겨줄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연방하원에서 또 한 번 하원의장 축출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의 내용을 겪었으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방하원에서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축출하는 동의안을 테이블, 즉 중단시키는 방안을 표결해보죠. 찬성 359, 반대 43, 기권 7패로 하원의장직을 유지시켰습니다. Vote. The yeas are 359, the nays are 43, with 7 answering present.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구해낸 359명의 찬성표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196명에다가 민주당 하원의원 163명이나 대거 가세했습니다. 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축출하려 했던 공화당 하원 내 강경포 스파들의 쿠데타 시도는 고작 11명의 동조를 얻는 데 그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When given a choice between advancing Republican priorities or allying with the Democrats to preserve his own personal power, Johnson regularly chooses to ally himself with Democrats.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결탁하고 있다며 축출을 시도한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에게는 앤디 빅스, 칩 로이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들이 일부 가세했으나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던 매튜 가예츠 하원의원 등 강경파들도 상당수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다수인 196명에다가 민주당 하원들의 다수인 163명의 지지로 하원의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personality politics and the frivolous character assassination that has defined the 118th Congress. It's regrettable. It's not who we are as Americans, and we're better than this. 더욱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어 신임 투표에까지 공화민주양당의 다수로부터 지지표를 이끌어내 현재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하원의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11월 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2025년 1월에는 자동으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그 직을 잃고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의석 분포는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3석, 공석 5석으로 고작 5석이라는 면전날 차이여서 얼마든지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명한 정치보고서인 쿵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판세는 공화당이 210석, 민주당이 203석을 확보하고 있고 22석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어 양당 모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11월 5일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2025년 1월 초 하킴 제프리스 현 민주당 하원 대표가 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 의장에 오르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